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주병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뇌전증 진단과 치료에서 뇌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검사는 무엇인가요? 뇌파 검사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피에 전극을 붙여서 뇌의 미세한 전기 활동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저희의 뇌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신경들이 전극을 붙이면은 각각 뇌의 어떤 전기적 신호들이 전극 위치에 따라서 고유하게 어떤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전극 사이사이의 어떤 그 위치를 고려해가지고 뇌의 어떤 전기적인 활동을, 미세한 전기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뇌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전극을 미치는 부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10, 20 전극 배열 배치도 그림인데요. 뇌의 어떤 고유한 전기적 활동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어른이나 성인이나 각각 이제 사람의 머리 크기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공통된 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뇌파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처럼 이렇게 전극의 어떤 고유한 위치에 고유 이름이 있고요. 이 뇌파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어떤 전기적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 자체에 어떤 전기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극을 붙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뇌의 전기적 활동이 이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파 검사는 이제 굉장히 이제 특히 뇌전증 환자분들이 반드시 이제 시행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뇌파 검사 이거 주로 이제 언제 하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뇌파 검사 적응증은 뇌전증 환자분들의 어떤 뇌전증 모양파를 확인한다든지 뇌전증 모양파의 빈도나 위치를 확인할 때 가장 이제 적응증이 되고요. 그 외에도 뇌 기능의 이상 여부를 감별하는 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염, 뇌종양, 치매, 뇌혈관 질환에서 뇌 기능의 이상 유무를 감별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단을 하는 도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뇌염이 있다든지 뇌종양이 있다든지 치매나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도구들은 각 질환마다 특정한 도구들을 씁니다. 다만 뇌 기능의 이상 여부를 같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뇌파 검사가 도움이 되고 그걸 보조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뇌파 검사의 적응증이 됩니다. 그 외에 환자의 이제 의식 장애, 환자가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 있는다거나 갑작스럽게 이제 대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들이 뇌전증 지속 상태인지 아니면은 뇌 기능이 확실히 떨어져가지고 전반적인 서파가 나온다든지 이런 의식장애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때도 뇌파 검사의 적응증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상태에서 환자가 이제 대화의 어려움이나 신경학적 검사상의 평가가 제한적일 때, 이럴 때도 뇌파 검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뇌사 판정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사 판정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쓰는 이제 평탄 뇌파를 확인하는 경우 뇌사 판정을 이제 하게 돼서 그런 뇌파 검사의 적응증으로는 뇌사 판정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파 검사 시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말씀 주실 만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뇌파 검사는 이제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붙여서 이제 전기 자극을 특별하게 주지 않고 뇌에서 나오는 그 전기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고 해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잠이 오면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어떤 수행만 하면 충분히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직도 필요 없고요. 전혀 인체에 무해하고 또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만 이제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이제 붙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극 자체에 어떤 전도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발이나 무스나 헤어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특히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뇌전증을 처음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아래 숨겨져 있는 어떤 작은 어떤 비정상적인 과흥분성을 더 잘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 전날은 평소보다 조금 잠을 좀 적게 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커피나 카페인 음료 같은 거는 변화를 줄 수 있게 주의하라고 한다든지, 또 이제 검사할 때 몇 가지 또 특징적인 어떤 뇌전증을 더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과호흡이나 이제 광자극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안전한 검사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뇌파 안전한 검사는. 검사. 네. 심전도처럼 그냥 기록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뭐 모든 소화나 임산부도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뇌파가 정상이라고 검사할 때 정상이 나오면 그러면 절대 이런 경우에는 뇌전증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고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 내용 그대로 쳐봐도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올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가 정상이면 뇌전증이 아닌가요? 그래서 답을 드리면 뇌전증 환자 뇌파 정상일 수 있습니다. 뇌파가 정상이더라도 뇌전증 환자일 수 있고요. 뇌전증 환자 뇌파도 정상일 수 있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뇌파 검사는 저희가 20분에서 30분 정도 교수님께서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환자가 뭐 24시간 혹은 충분한 시간 동안에 뇌파를 기록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드물게 발생하는 뇌전증 모양판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발작을 유발하는 뇌 병변 자체가 뇌의 굉장히 안쪽 깊은 곳에 있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두피에 붙여 있는 요 전극에서 측정을 하는 게 측정이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자파에 가려진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전증 환자의 뇌파도 정상일 수 있고 이게 약 한 5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2명 중에 1명 정도는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뇌파 검사는 정상일 수 있고요. 물론 뇌파 검사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뇌파 검사를 길게 뭐 24시간 동안 후에 말씀드릴 뭐 비디오 뇌파 검사를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한다든지라고 하면은 조금 더 뭐 60에서 9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10에서 40% 환자분들은 뇌전증 환자이지만 뇌파 검사가 정상일 수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된다거나 뇌파 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담당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제 뇌파 검사를 이제 30분 정도 기록하는 동안에 그 기록하는 동안에 그 환자분의 뇌 활동성을 저희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만으로 이분이 100% 어떤 이분의 뇌 활동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뇌전증이 의심돼가지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한 번으로 검사 진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뇌전증이 이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검사를 한 이후에 그래도 이제 정말 비정상적인 어떤 발작 경향이 없다고 판단하면은 그때 뇌전증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있죠. 네. 그 비정상이지만 뇌파가 비정상인데요. 발작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뇌파 검사에서 정상파가 있고 정상과 다른 파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뇌전증 모양의 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서파라는 게 있는데요. 뇌전증 모양파라고 하는 거는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갑자기 과흥분해가지고 이제 뾰족한 흥분하는 파형이 나오는 거고 서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파형이 이제 약간 느린 파형을 저희가 서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뇌전증 모양파는 이제 뇌세포가 갑자기 과흥분하는 어떤 뇌전증과 연관된 파형이고요. 서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 파형이 이제 느린 거기 때문에 뇌의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하된 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파가 보이는 거는 뭐 환자분이 뭐 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때로는 어떤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을 먹어서 뇌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꼭 뇌전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뇌경색이나 뭐 다른 뇌종양이나 뭐 이렇게 치매 같은 어떤 뇌의 어떤 기능 저하가 있어서 뇌파를 시행할 경우에 충분히 동반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뇌파가 정상이 아니라고 할 때 이렇게 뇌전증 모양파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서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뇌전증이다 라고 또 그런 거를 100%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뇌파를 찍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자 뇌파가 굉장히 이제 평탄한 부드러운 이제 파형 형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뇌전증 환자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증상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뇌파를 찍으면 이렇게 뾰족한 파형, 이런 게 이제 뇌전증 모양파거든요. 발작파라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어떤 뇌세포의 돌발적인 과흥분성을 나타내는 파형들이 이렇게 관찰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서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율동성 리듬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보이지 않고 파형이 굉장히 납작해지는 면서 이제 파형이 오히려 굉장히 완만한 굴곡이 보이는 것이 서파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